안녕. 나는 삐삐PD. 나는 은나PD야. 우리가 오랜만에 다시 또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비건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야기들을 들고 왔는데 오늘은 그 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저는 채식을 해서요 라고 하면 옆에서 꼭 한마디씩 붙이면서 저는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뭐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야채를 잘 못 먹는데 비건을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해서 그런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그 전에 먼저 근황 토크를 좀 해보고 댓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를 얘기해보려고 해. 먼저 삐삐PD 요즘 어떻게 지냈어? 이제 드디어 퀴어 퍼레이드 날짜가 정해지고 장소도 다 정해졌는데 아마 이게 나올 때쯤에 아마 우리가 퀴어 퍼레이드가 끝나 있지 않을까? 지나고 나서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퀴어 퍼레이드 옷을 열심히 보고 있어. 우선 옷은 수영복으로 정했고 와우. 되게 알록달록한 수영복인데 분홍색이랑 초록색이랑 노란색이랑 이렇게 섞여 들어가서 되게 이미 컬러풀한데 내가 헤어핀도 무지개로 이미 샀거든? 그래서 머리카락도 무지개인데 근데 내가 핀란드에서 교환학생을 할 때 독일 비건 친구랑 되게 친했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 내가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봐가지고 새로 나온 비건이래. 그 퀴어 플래그를 사달라 그랬어. 그래서 그 검정색하고 갈색 들어가서 People of Color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색깔 들어가 있는 것 그리고 인터섹슈얼 플래그도 들어가 있는 그 플래그를 사달라 했는데 그것까지 만약에 걸치잖아? 그럼 나는 인간 무지개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거 근데 의도한 거 아니야? 인간 무지개로 키퍼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내가 무지개가 되는 것은 원치 않고 난 그냥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나는 근데 이걸 다 새 걸로 사기에는 너무 지구에게 미안하니까 다 중고로 알아보려고 내가 당근마켓에다가 엄청 열심히 키워드를 넣었어. 그래가지고 파티 넣어봤는데 너무 별게 없는 거야. 그래서 무대 의상 이런 거 쳐봤어. 왜 대학교에서 무대 같은 거 하면 엄청 옷이 팍팍 파여 있잖아. 화려하고. 근데 이게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어디까지 가봤냐.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찾아봤냐면 월디페, 뭐 흠뻑쇼, 막 워터밤 이런 키워드도 넣어보고 제니 막 현아 이런 거도 넣어가지고 제니가 그렇게 이상한 옷을 많이 입어요. 그래서 제니 무대 이런 거 다 넣어봤거든? 근데 이게 내가 사선 커팅 이렇게 특이한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특이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것과 보여줄게 완전히 섹시한 나는 이게 좀 다르거든? 그래서 이 간극을 조금 조정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나는 수영복은 이게 노출을 위한 옷이 아니라 기능성 옷인데 파임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치. 결국에는 수영복이 된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노출이 볼만하다. 그래서 은나한테 이걸 얘기를 했더니 은나가 응 인사는 할게. 설명을 딱 들었는데 엄청 화려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와 진짜 화려하고 눈에 띄겠군. 정말 같이 있으면은 못 또 쳐다보겠군. 같이 다니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 내 전애인이 나를 멀리서 보고 다 피할 수 있도록. 그것이 목적인가? 이게 왜냐면 나는 평소에 키퍼처럼 입고 다니기 때문에 맨날 어디 가면은 오늘 저녁에 약속 있으세요? 를 맨날 물어봐. 나는 클럽도 안 가고 어디도 안 가고 그냥 조용히 집 가는데 지금. 하지만 무대 의상 같은 거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분은 어디 가시나 보다 이러고. 아니야 나는 그냥 당신을 보러 온 게 목적이야. 약속인데. 하지만 그분들이 나에게 어디 가세요를 물어보면 난 당황스럽지. 당신을 보러 이렇게 입고 온 거예요. 응원 선생님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나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되게 엄청 화려한 패턴의 옷을 입고 왔는데 본인이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남들이 이 정도면 키퍼 때 입을 만한 옷인데 일상에서 입는 거지 삐삐는. 그래서 이제 오히려 키퍼 옷이 항상 고민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아까 얘기한 게 그러니까 좀 특이한 커팅이나 독특한 디자인을 원하는데 너무 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너무 파진 것만 많다는 뜻이었지. 보여줄게 섹시하다 이런 거 너무 막 섹시하게 어필만 되어 있는 그런 옷인데 또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취향을 딱 맞추기가 옷을 고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이게
뭔가 섹시한 옷들도 화려해 보이려면 여러 가지 레이어드해서 입어야지 예쁘거든. 근데 또 키퍼가 한참 더울 때 열리잖아. 맞아. 그래서 시원하면서 섹시하면서 막 파여 있으면서 사선이면서 화려하면서 막 그런 것들에서 섹시는 좀 빼고. 하지만 인간 무지개는 또 아니고 하지만 무지개 아이템은 들어가야 되고. 왜냐면 나 혼자 무지개이고 싶지 않고 모두가 모여서 무지개이고 싶다. 나 하지만 혼자 무지개 머리띠는 해야 되고 머리핀? 맞아. 무지개 머리핀은 샀으니까 해야지. 해야지. 아니면 뭐 일상생활에서 쓰겠지 뭐. 아무튼 그래서 하루 종일 당근마켓만 들어가 보고 있는 게 또 요즘 나의 삶이야. 은나는 또 어떻게 지냈나요? 나는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서 이직을 앞두고 있거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를 이제 커피챗을 했고 가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하던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다른 담당자가 할 수 있게 인수인계하고 문서 만들고 그런 일들을 슬슬 하고 있고, 사실 보통 퇴사하고 새로 입사한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얼마큼 쉬어요 하는데 나 거의 못 쉬거든 지금. 그 타임이 되게 짧아가지고 다들 뭐 여행이나 갔다 와라 나도 여행 가고 싶은데 지금으로는 며칠밖에 안 되거나 주말 껴가지고 뭐 하루 정도 이틀 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이직하기 전에 퇴사할 때 남은 휴가가 좀 있거든. 지금 남아있는 내 월차들이 있어서 그거를 써보자 해서 마지막 그 퇴사 일에 딱 맞춰서 끝에를 쓰고 일찍 끝내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한번 일정 보자, 일 많으면은 좀 얘기를 해보자고 해서 아직도 휴가일을 못 정했고, 하지만 퇴사는 가까워 고두고 있고, 하지만 근데 사이에 뭔가 계획을 세우고 싶은데 계획도 못 세우고 있고 약간 답답한 상태로 여행 가고 싶은데 여행 가는 게 쉽지가 않구만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차라리 너에게 휴가를 주지 않을 거면 퇴사일 자체를 뭐 겹치게 해가지고 그때 휴가를 쓰게 해달라 그래. 너가 억울하잖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말이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휴가를 뒤에 쓰고 싶다 해서 나가고 싶다, 일찍 나가고 싶다고 한 건데 그게 안 된다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너가 나가고 싶은 날 그 전에까지는 그냥 일을 계속 시키고 싶은 거잖아. 뭐 시키고 싶다기보다는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같이 한번 일정을 보자. 너가 만약에 내가 뭐 금요일 퇴사인데 목금 휴가 쓸게요 했더니, 사실 근데 목금 중에 미팅이 잡힐 수도 있고 회사에서 다 클라이언트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인수인계 하는데 인사를 해야 되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 일정을 못 잡는 거지. 꼭 날 막 다 부려먹겠다 이건 아니고 지금 일이 엄청 많고 이런 상황도 아니거든. 물론 이건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해오던 업무에 비해서 지금 업무 강도가 엄청 높은 편은 아니어서 막 나를 끝까지 일을 많이 시키겠다 이런 또 목적은 아닌 것 같고, 정말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휴가를 확 못 주고, 나도 근데 무슨 상황인지 이해는 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휴가를 어떻게든 끝에 내고 좀 며칠 텀을 두고 싶고 약간 이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사실 뭐 이직해본 사람들 알겠지만 퇴사 통보하고 또 한 달 있어주는 게 매너라고 해도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거나 의무는 아니거든. 그 긴급사직이란 말을 왜 했겠어. 갑자기 다음날부터 안 나올게요 하는 사람도 진짜 있단 말이야. 아니면은 일주일 뒤에 퇴사할게요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나는 이제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일도 같이 많이 해온 사이니까 한 달을 같이 해오고 한 달 동안 슬슬 다른 담당자 준비할 수 있게 인수인계를 하자 이런 책임감으로 같이 있던 것도 있지. 딱 한 달 채우고, 근데 이제 또 새로 입사하는 것도 그쪽 상황이 있잖아. 거기서는 이제 며칠까지 와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고 있어서 항상 옛날에도 이직할 때 이랬거든. 그 입사 퇴사 일 사이에 텀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 일복이 터졌다. 일복이 터졌어. 그러니까 보통 근데 이직할 때 그 새로 회사에서도 결정되고 한 달이면 오길 바라고, 사실 퇴사한 곳에서도 얘기하고 한 달에 있어주길 바라고, 그럼 이제 옮기는 사람은 입장에서는 한 달 반은 텀을 둬야지 한 달 일해주고 중간에 쉬고 가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지만 보통은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지.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내 친구들 알겠지만 이직하는 곳이 집에 가까워. 그래서 이직한 다음에 조금 이전에 막 그 통근하면서 쓰는 에너지가 덜어지기도 하고, 또 초반에는 물론 적응하는 에너지를 좀 쓰겠지만 업무 시간은 짧고 이래가지고 너무 큰 부담 없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직을 어디에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이직하는 곳을 또 은나가 되게 몸바쳐 사랑할 것 같은 느낌이 강렬히 들어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곳에 가다 보니까 또 에너지를 열심히 쓰면서 다니겠지. 근데 오히려 난 그게 좋은 것 같긴 해. 그 이직한 이유 중에 하나 큰 것도 그게 있는데, 비건들이나 활동가들끼리 모여서 막 그런 진로 커리어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사실 삐삐랑 나랑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젊고 좀 빠릿빠릿하고 어떻게 보면 그럴 때잖아. 지금 한참 막 하고 싶은 게 많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맞아. 나도 이번에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어디선가 계속 말하게 되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 이게 돈만 벌려고 약간 시간을 그냥 쓰면서 이걸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돈이 벌려지니까 한다 이런 감각이랑 내가 하고 싶은 일이랑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한다 이런 감각이 되게 다른 것 같거든. 그래서 물론 이 사람마다 좀 가치관이 다르고 직업을 맞아. 선택하는 이유가 다르겠지만 나나 내 주변 친구들은 요즘에 좀 흔히 말하면 자아실현이라고도 하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돈도 버는 그런 길을 찾으려고 다들 애쓰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옛나랑 나랑이 잘 맞는 이유도 그걸 수도 있어. 왜냐면 어떤 친구들은 우리 둘이 보면서 나는 빨리 돈 많이 벌어서 퇴사하고 싶은데 왜 너네들은 자꾸 너네들 걸 하고 싶어 하냐고. 맞아. 그것도 되게 듣고 나서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 연봉이 제일 순위고 연봉 뭐 큰 회사 안정성 나는 은퇴까지 거기서 편하게 있을래 연봉 높이면 짱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고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그냥 뭐가 더 중요한지랑 다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생각의 기제가 그런 식으로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좀 나도 재밌었던 것 같아. 나는 내가 돈을 많이 벌든 뭐 적게 벌든 그냥 계속 일할 것 같거든.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물론 중간에 번아웃도 오면 또 번아웃 왔구나 좀 쉬어줘야지 하면서 도망칠 수도 있겠지만 뭔가 나영석 PD도 왜 그렇게 성공했는데 계속 일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성공에 중독된 것 같다라는 말을 하잖아. 근데 이게 일이 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했을 때 오는 효능감이 진짜 분명히 이 인생에서 너무 큰 도파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맞아. 이거 포기하긴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맞아. 사실 나 그 침착맨에 나영석 PD 온 거 봤거든? 나의 길티 플레저 중 하나가 가끔 침착맨 영상을 보는 것인데 사실 진짜 내가 안 볼 것 같은 유튜브 채널인데 나영석 PD가 나와서 같이 이제 예능 제작과 유튜브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무려 50분짜리인데 그거 보고 나서 약간 현타가 왔어. 내가 이걸 왜 봤지? 하고 하지만 재밌기도 했어. 50분 동안 봤다고? 그게 50분짜리가 올라왔어. 그냥 같이 그냥 방송한 듣지. 걸. 리스닝 하지. 근데 그냥 틀어놓고 딴 거 하면서 본 거지. 근데 이제 한 앵글이고 둘이 같이 얘기하는 내용이 전부니까. 나영석 PD가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은 사실 보통은 이 정도 연차면 다 흔히 말하는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관리만 한대. 근데 본인이 계속 현장에 나가 있잖아. 그래서 남들이 왜 그렇게 현장에 나가냐면은 그 이제 신상맨 유튜브에서 웃기게 노욕이죠, 노욕. 한 번 더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노욕이죠. 막 이런 너무 웃긴 거야. 본인을 약간 그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게. 근데 한편으로는 그 현장에서 주는 희열과 내가 또 한 번 해냈다 이런 감각이 그리워서 그 사람도 계속 그렇게 현장에서 연출하고 영상 만들고 하는 거겠지 싶어가지고 존경스럽기도 했어. 그렇게 연차가 많이 쌓였는데 또 새롭게 부딪혀보고 또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고 요즘 사람들이 뭘 보지? 뭐가 재밌지? 계속 찾아보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 부럽다. 솔직히 난 너무 부럽다. 그래? 시켜주는 거잖아. 그렇기도 하지. 인정을 받고. 어디서 다 데려가려고 해서 이직도 계속 하시고 뭔가 모셔가지고 나영석 PD가 건드리면 아무튼 평타이상은 다 방송에 나오고 조회수 잘 나오고 나도 좀 부러웠던 게 뭐냐면은 오히려 나영석 PD의 고민은 이제 방송국이랑 다른 입장이겠지만 유튜브를 작은 규모로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커진 거야 규모가. 그 원래 달나라 보내준다고 막 약속했다고 했던데 뭐 100만이 넘으면은 100만인가 몇만인가 넘으면 달나라에 보내주겠다고 이제 호언 장담했는데 넘어버린 거야. 채널이 너무 커져가지고. 근데 그래서 대국민 사과했다고. 그래서 달나라 못 보내줘서 죄송한데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우린 작게 우리끼리 재밌게 해보자 이런 시도였는데 유튜브 채널 너무 커지고 방송국에서도 거기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또 규모도 크게 해서 촬영을 하고 하니까 이건 더 이상 유튜브용이 아니다. 거의 방송하듯이 촬영을 하게 되고 조회수도 계속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게 오히려 고민이라는 거야. 그게 15야 채널 말고 다른 나영석 개인 채널 말하는 거야? 15야였어. 그게 15야야? 15야를 원래 되게 작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썰들을 푸는 게 그 침착맨 유튜브 나와서 라방이 사실 라이브 방송이었지. 라이브 방송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 또 들으니까 샘난다. 또 나는 좀 배부른 고민을 하시는 거구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 이게 왜 샘나고 배부른 고민일까라고 동감하고 있지라는 것을 청취자들이 동감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이제 넘어가자. 오케이. 이제 우리 팟캐스트에 댓글 달아주신 거를 같이 읽어볼까?
좋아. 이번에 7회에 비건 퀴어 페미들의 틴더썰 되게 댓글이 좀 달렸더라고. 그래서 읽어볼 건데, 10881405님께서 웃으시면서 비건 페미니스트인데 연애를 하고 싶다면 점점점 다들 공감할 내용이라고 댓글을 써주셨어. 진짜 공감하면서 들으셨다니 다른 분들에게도 입추천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비건 해골물님이 삐삐피디님 퀴퍼 무대 키스 장악력 무엇 크크크크 듣다 대단해서 울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웃으셨고 비건들 연애 시장에서 살아남기 너무 어렵다. 점점점 애인이 비건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들 점점점 마지막에 너무 웃기고 슬프네요. 네. 이거 약간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던 것이죠. 왜냐면 다들 비건 애인을 만나는 것이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논비건이랑 상정을 하고 논비건과 데이트하는 내용과 논비건과 어떻게 연애가 됐는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비건과 비건이 연애하면은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좀 부러워 진짜.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지. 대부분의 비건들의 연애는 논비건과 연애하기이기 때문에 약간 들으시면서 생각보다 비건이 비건들끼리 만나서 연애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네 하고 좀 놀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네. 이게 현실의 비건들입니다. 현실의 비건들은 비건과 사귀는 것이 쉽지 않고 당연히 연애를 한다? 논비건일 것이다. 맨날 서로 연락할 때도 친구들한테 연애 시작했어, 뭐 데이트했어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 얘기, 뭐 비건인 거 얘기했어, 어떻게 얘기했어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 네, 그래서 이어서 또 댓글 2개 더 달렸는데 인류 멸망의 꿈, 그 다음에 코코넛 모터님 둘 다 듣기도 전에 너무 제목 보자마자 달려왔다고 댓글 달아주시고 청취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대 투감 댓글도 항상 환영이니까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본편으로 들어와서 편식 얘기를 진짜 하고 싶어 했던 게 은나피디야. 맞아. 사실 내가 좀 편식이 심한 편이었거든. 지금도 채식하는 거 치고 좀 편식을 하는데 그 편식편을 준비하면서 같이 얘기했던 것 중에 약간 일치를 해보았으면 좋겠는 게 이 단어의 정의부터 다르더라고. 편식을 못 먹는 거가 편식이냐 안 먹는 거가 편식이냐. 보통 이제 편식을 나쁘게 보는 입장에서는 좀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거잖아라는 약간 말이 들어있는 게 난 편식인 것 같거든. 왜냐면 편식을 보통 고치려고 하잖아. 이걸 너 왜 안 먹어? 먹어야지. 이렇게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실은 그게 이제 많이 막 오실모, 뭐 오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도 가시화가 옛날에 됐었고 좀 취향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하면서 요즘에는 뭘 못 먹는다 그러면은 좀 안 먹는 못 먹는데 못 먹는구나 하고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조금씩 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도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뭐든지 잘 먹어요 이런 걸 되게 좋게 평가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편식이라는 게 못 먹는 것일까 안 먹는 것일까 막 고수 샤인머스켓 뭐 특히 아이들이 또 입맛이 예민하니까 뭐 특히 야채를 안 먹는다든지 소스를 안 먹는다든지 나도 어릴 때 마요네즈도 안 먹었거든. 마요네즈도 원래도 안 먹었고 막 그 새로운 소스 뭐 그런 거 잘 안 먹었어. 렌치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했고 겨자 안 먹고 지금도 난 겨자 잘 못 먹어. 신김치 잘 못 먹고. 맞아. 내가 아니고 은나 말이야. 내가 못 먹어. 못 먹는 게 되게 많아 내가. 그러니까 근데 실은 어떤 것들은 그래 남들이 보기 안 먹는 걸 수도 있는 게 먹으면 먹어지는 것도 있거든. 근데 가끔 내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조금만 맛이 세면은 정말 이렇게 비위가 상한단 말이야. 바로 토할 것 같아.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못 먹는 거 아닌가 나는? 근데 물론 먹는다고 죽지는 않잖아. 알러지가 있거나 막 두드레가 나거나 죽지는 않지. 하지만 먹었을 때 비위가 너무 상하고 못 먹겠으면 못 먹는 거지.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 편식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고충과 그리고 비건을 편식으로 생각하는 어떤 시선들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오늘 편을 준비했고 그러면 진짜 편식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 좋아. 편식은 어떤 특정한 음식만을 가려서 즐겨 먹음. 애초에 가려서 즐겨 먹는다는 표현 자체가 선택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네. 못 먹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못 먹고 안 먹는 것보다는 그냥 무엇을 좀 많이 먹는 것, 음식만을 그냥 즐겨 먹는 것. 그러면 오히려 육식인들이 육식을 많이 하니까 편식이지. 육식 편식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뭐 고기 반찬 없으면 밥 안 먹는 친구들 지금 있잖아. 맞아. 되게 많아 학생들 중에서. 그게 편식이지 뭐야. 그래. 그래. 그렇네. 억울합니다.
그래서 삐삐는 내가 알기로 편식하는 음식이 이렇게 많진 않아도 매운 거 잘 못 먹잖아, 또. 그러니까 나도 이 편 준비할 때 생각해보니까 너무 가리는 음식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나가 그래도 매운 거 못 먹지 않아? 라고 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지. 나 캡사이신 못 먹는데. 그래, 같이 밥을 먹어보면은 다들 이제 피하는 게 있잖아. 특히 나 같은 경우는 아까 삐삐가 말한 대로 신김치 못 먹는다고 했는데 절임 음식 자체를 다 못 먹어. 그러니까 절여져 있는 흔히 말하는 그 반찬으로 나오는 단무지나 뭐 절여놓은 피클 같은 종류들이랑 오이도 안 먹으니까 피클도 안 먹고 김치도 안 먹고 그래서 사실 근데 그거 안 먹는 게 조금 남들 보기에는 이게 늘 나오는 반찬인데 안 먹으니까 좀 눈에 많이 띄거든. 특히 어릴 때는 김치 못 먹어서 되게 힘들었어. 내가 브런치 글도 썼잖아. 김치 못 먹어서 혼났던 썰이 너무 길고 힘들었어. 지금도 그게 김치를 못 먹는 게 어릴 때 너무 그 억지로 먹이려고 했던 교육 때문에가 아니었을까 학교에서.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삐삐도 같이 밥을 먹어보면은 매운 거 잘 안 먹고 또 너무 단 거, 그 초콜릿 단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요즘엔 또 먹어. 당 떨어질 때. 요즘엔 진짜 너무 근데 약간 그건 선호도의 차이야. 이게 케이크가 예를 들면 쑥 케이크와 인절미 케이크, 초코 케이크, 딸기 쇼트 케이크 이렇게 있을 때 무엇을 두 개를 고르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초코 케이크부터 제끼고 시작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편식일 수 있겠네. 그 사전적 정의에 말하면은 못 먹는 게 아니라 이 정도가 원래 편식의 뜻이네. 근데 어떤 특정한 개념에만 우리가 편식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맞아. 우리의 인식이 어떤 특정한 음식은 잘 먹어야 함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 맞아. 아닌가. 맞아. 사람들이 이건 다들 먹는 거니까 너도 먹어야 돼 라는 게 좀 있는 것 같거든. 사실 그 시선부터가 편식이라는 말과 편식이 문제라는 생각의 시작인 것 같아. 나는 사실 비건 하기 전에도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했어. 비위가 약하고 좀 질긴 걸 안 좋아해서 뭐 오징어, 낙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먹었고 그리고 날 음식도 안 좋아해서 막 육회, 회 이런 것도 안 먹었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먹으면은 사람들이 좀 그 맛을 모르네 라든지 맞아. 그 문화를 못 향유하는 사람처럼 좀 혹은 새로운 음식을 시도할 용기가 없는 사람처럼 날 취급하는 거야. 내가 먹어봤으니까 맛을 아니까 안 먹는 거잖아. 근데 굳이 그걸 꼭 먹여보려고 한다? 한 입만 먹어봐. 진짜 맛있어. 너가 맛있는 거 못 먹어봐서 그래.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 나는 생각나는 게 나도 어렸을 때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당연히 이제 외식을 하면 횟집을 갈 일이 되게 많았어 가족들끼리. 그럼 당연히 어리니까 옆에 있는 반찬들만 먼저 먹고 익힌 것들만 먼저 먹는데 날 것은 좀 어렵잖아. 날 것을 자꾸 먹으라 해서 초장에 이제 이렇게 찍어서 주는데 그러면 사실 이제 회 맛이 아니라 초장 맛으로 먹는 맞아. 거잖아. 어릴 때 다 그렇지 않아? 근데 그렇게 먹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외식을 한 3, 4년 뒤쯤에 삼촌이랑 또 할 때는 이제는 개불이 등장해. 이제는 막 진짜 내가 완전 어렸을 때는 고래고기 먹고 토한 기억도 있고 왜냐면 울산이 가까우니까 그때만 해도 고래를 잡을 때였나 봐. 그러니까 진짜 너무 어렸을 때라서 5살 미만이었을 거야. 근데 내가 막 어른들이 먹여보려고 해서 먹였는데 이게 지방이 너무 많이 물컹하고 씹히니까 너무 끔찍해가지고 다 토해버린 거야 먹을 것들을. 그래서 어떤 것들을 먹고 습관화를 들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화화된 것이다. 나도 닭발이랑 곱창 이런 것들을 대학생이 돼서 처음 먹어봤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뭔가 문화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어떠한 음식을 제한돼서 이미 먹고 있는지에 대해 상상하면 육식도 그렇고 채식도 그렇고 우린 이미 많은 편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애초에 내가 편식에 대해서 이 채식과 편식을 관계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도 하나 뭐였냐면은 주변에 비건인데도 사실 비건 다 다른 입맛이 많잖아. 근데도 사람들이 비건이면은 채소는 다 잘 먹을 것이다 이런 인식도 있는 거야. 근데 사실 비건 중에서 고수 안 먹고 오이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맞아. 버섯을 안 먹는 사람도 심지어 있고 토마토 이런 거 못 먹거나 특히 나처럼 이제 대부분 약간 참외나 수박 같은 오이류를 다 같이 못 먹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콩 냄새에 좀 민감해가지고 콩을 못 먹는 비건들도 있어.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럼 뭐 먹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너무 중심적인 채소 음식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어떤 건 먹어야 돼 이런 인식이 되게 강하고 그걸 먹지 않으면 편식이야라고 하는 사실은 그것만 먹게 되는 그 문화 자체가 편식인 거잖아. 아, 나 생각났어. 뭐. 나 초등학생 때 엄청 살이 쪘었거든? 그때 엄마가 나 한약 다이어트 시킨다면서 점심 때 계속 이제 학교 급식 안 먹고 도시락을 싸서 이제 먹였는데 그때 너무너무 많이 김치 볶음도 아니고 김치찌개에 있는 김치만 먹고 토마토를 계속 먹고 하니까 내가 그 뒤로 3년 동안 토마토 냄새만 맡으면 그때 그 살 빼던 기억이 너무 나가지고 토마토 못 먹었어. 어. 아, 그런 후천적인 요인들 같은 것들도 있어. 오히려 약간 못 먹는데 계속 먹여가지고 오히려 반감 생겨서 그때 이후로 그 음식 못 먹는다든지. 특히 어렸을 때 억지로 먹여가지고 먹고 토하고 나면 다시 안 되잖아. 맞아. 아까 말한 내 김치썰도 김치를 남기면 혼나니까 앞에서 억지로 먹게 한 거야. 근데 먹고 바로 뱉었거든. 정말 토할 것 같고 이래서 거의 토하다시피 했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강렬하니까 그 이후에도 생김치 보면 먹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먹었던 기억 때문에 안 그래도 안 좋아했는데 사실 근데 어릴 때 내가 안 먹은 음식 중에 커서 먹게 된 게 되게 많거든. 어릴 땐 찔긴 것도 안 좋아해서 나물도 별로 안 좋아했고 막 별거 다 안 먹었는데 크면서 입맛이 변하기도 하고 좀 덜 예민해지잖아. 아무튼 간에 아기 때 좀 더 질긴 거나 막 비위가 상할 만한 음식 더 안 좋아했었거든. 그래서 크면서는 먹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쁜 기억들이 있으면은 계속 안 먹게 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것도 그건데 그 천엽을 먹게 했던 삼촌의 태도가 난 너무 위압적이어서 그냥 이걸 못 먹으면 대체 뭐라 해야 되지? 뭐 겁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그래. 뭔가 비위가 약해서 약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식의 프레임을 나에게 씌우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도 되게 우리가 되게 경계해야 하는 태도다. 누군가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게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오히려 사실 이미 이 세계는 우리가 키워서 먹는 종들과 뭐 키워서 수확하는 종들 모두 다 되게 수가 제한되어 있잖아. 맨날 먹는 야채들만 먹게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한두 개를 안 먹었을 때 너무 눈에 띄는 거지. 만약에 농촌에서 자랐어. 엄마가 난 몰랐는데 유튜브를 보더니 5월 달에 소나무에 새순이 돋아. 그 소나무의 새순을 뭐라고 그러더라? 새순을 송순이라고 부르는데 그 송순이 약재로도 쓰이고 그걸 설탕에 재워서 이렇게 효소로도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상상도 못했던 먹을거리들을 예전에는 먹어왔겠고 그것들 중에서 하나 두 개 그냥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거 안 먹으면 그걸 사실 편식이라고 불렀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어. 나는 채식을 하니까 이거 채식에 대한 인식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또 무슨 말도 들었냐면은 그러니까 주변에 육아를 하는 어떤 동료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이가 한 번 햄을 먹은 다음에는 다른 채소 반찬을 하나도 안 먹고 다른 반찬도 아예 안 먹고 맨날 햄만 찾는다는 거야. 이제 아이고. 그게 이제 가공육의 무서운 점이지. 아까 삐삐가 말한 대로 우리가 제한된 음식만 먹고 있는 와중에서도 특정 음식들은 더 자주 먹게 되고 한번 맛을 들이면 다른 거 안 먹게 되는 음식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뭘 물어봤냐면 그러니까 채식을 하면은 채소를 되게 맛있게 해서 먹지 않냐. 비건들 음식 보니까 되게 맛있고 내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다양한 가공 비건 음식 올렸기 때문에 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한테 햄만 먹지 말고 다른 특히 채소들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일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좀 팁이 있냐는 거야. 난 육아도 안 해보고 나도 편식이 심한 사람이어가지고 한편으로는 햄만 먹는 거 문제가 있는데 그럼 햄을 빼고 다른 반찬들 중에서 그렇게 좀 가공 음식 맛을 낼 수는 없을까 생각도 들더라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막 햄만 먹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조금 편식하는 정도면은 꼭 그걸 고쳐야 하나? 라는 생각도 해. 내가 어릴 때 좀 편식을 했다 보니까 편식을 꼭 고쳐야 하는 걸로 보고 무조건 다 먹어봐야 한다. 혹은 그 급식에 나오는 반찬을 다 먹어야 한다. 이런 게 나는 되게 좀 싫었거든. 근데 사실 나는 만약에 이 어린아이 잘라줘. 만약에 그 자녀분이 계속 햄만 드신다고 하신다면 왜 올리브도 맨 처음에 생겼을 때 되게 고물인같이 피자에 딱 올려져 있는 게 내가 봤었던 피자의 첫 모습인데 사실 올리브가 어떤 식의 모양으로 생겼고 어떤 식으로 생산되고 오는지 알게 되면은 올리브한테 좀 더 친숙한 마음을 가지면서 먹을 수 있게 되잖아? 맞아. 근데 그런 것처럼
햄이 어떤 과정에서 생산되고 너겟이 아. 어떤 식으로 생산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알게 되면 먹기 싫어질걸? 근데 그게 좀 고민이 되는 게 어린아이들한테 그걸 보여주고 이해시키는 게 좀 트라우마가 될 수 있으니까 난 좀 고민도 되긴 하는 것 같아. 그거를 보여주는 게 맞는가? 말로 설명해주는 걸로 되는 건가? 그러니까 진짜로 막 도살 장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인공 색소를 집어넣고 아니, 얼마나 그 남은 찌꺼기들을 갈아서 넣어서 만들어서 맛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화학 제품, 읽을 수 없는 것들을 갈아 넣어서 만드는지 뒤에 성분표만 한번 같이 읽어보더라도 훨씬 그게 교육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나는 사실 그때 들으면서 또 그 생각도 했거든. 사실 햄이나 너겟 같은 걸 좋아하는 거라면 비건으로도 요즘 나오기 때문에 두부 텐더 같은 거나 아니면 애들이 좋아할 만한 비건 콩햄 같은 거 사실 큰 차이 없잖아, 맛이. 그래서 그런 맞아. 거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실제로 내가 아는 다른 비건 육아하는 분들도 그런 가끔 이제 뭐 맨날 생채소나 자연식물식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이들도 맛있는 걸 먹고 싶으니까 좀 자극적인 것도 먹고 싶고, 그럴 때는 그런 비건 가공식품을 먹이는 것도 애도 만족하고 그렇게 너무 몸에 안 좋은 가공육도 안 먹으니까 좋고 이런 게 있지 않나. 사실 그 보호자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육아하는 분들의. 근데 내가 만약에 육아를 했다면 난 두부 텐더나 라면이나 이런 거 진짜 절대 안 먹일 것 같아. 본인은 먹지만 아이는 못 먹는다. 근데 나도 라면이나 이런 가공식품 같은 것들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 자주 안 먹는 것 같긴 해. 내 돈 주고 사 먹는 건 게 아니라 그냥 기회가 되고 자리가 있고 뭔가 손님들한테 뭔가 보여줘야 될 자리에서 항상 그런 것들을 하지. 특히나 이제 논비건들이 있는 자리다 그러면 대체육의 기술을 보여줘. 맞아. 다양한 맛있는 것들이 있다고 좀 포섭하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 많이 먹지. 맞아. 그래서 뭐 물론 아이들이 밖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먹고 길에서 파는 것들을 먹고 이런 것들을 보면 먹고 싶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내 손이 닿는 선에서는 안 먹일 것 같아. 그것이 길들이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나도 그래서 어릴 때 엄마가 라면을 진짜 안 먹였어. 그래서 엄마가 없는 날, 아빠랑만 있는 날이 유일하게 라면을 먹을 수 있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해방, 라면을 먹을 수 있다. 막 이랬고 햄버거나 콜라 이런 건 잘 못 먹게 했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떤 되게 가끔 있는 이벤트로 먹었던 기억이 나고 라면 특히 이제 집에서 밥을 해서 먹는 분위기인 집들은 좀 라면 먹는 거 안 좋아하는 집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어른이 된다. 난 오히려 어른이 되고 자유로워지니까 라면 끓여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비건 되고도 비건 라면 사놓거든. 손쉽기도 하고 자극적인 맛이어가지고 먹게 되는데 근데 나는 라면이 개인적으로 끓일 때 냄새가 제일 맛있고 딱 한 입 먹으면 제일 약간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딱 한 입? 한 입 먹으면 에이 생각보다 별로네. 냄새가 제일 맛있어 냄새가. 그건 그래. 사실 근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애들한테 편식을 할 때 그거 잘못된 건가? 그 생각은 하긴 해. 꼭 먹어야 하는 것들을 정해놓고 그걸 먹지 않으면은 왜 안 먹어? 라고 하고 먹지로 막 그걸 먹이려고 버릇을 들이려고 막 김치도 먹이고 막 채소 안 먹는 채소 그게 뭔가 질감이 애들은 예민하고 싫어서 안 먹을 거거든. 예를 들어 당근이 싫은 친구가 있으면 당근 반찬이 뭔가 물컹했는데 그게 좀 씹기가 힘들어서 안 먹는다든지 뭐 미역을 먹었는데 나는 미역 줄기 원래 어릴 때 안 먹었거든. 미역 줄기가 너무 씹기가 힘든 거야 턱이. 근데 그걸 막 어릴 때 말로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주면 안 먹어. 안 먹어 먹기 싫어 이렇게 했던 거지. 맞아. 근데 잘 들어보고 이유를 막 같이 대화를 해보면은 다 안 먹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 그럼 이유를 잘 찾아가지고 그 재료를 다르게 요리할 수도 있고 삐삐가 말한 대로 이게 어떻게 왔고 어떤 채소인지 설명을 해주면서 맛을 즐겨보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잖아. 뭐 당근 볶음만 안 먹으면 라페를 해줄 수도 있고 채를 썰어가지고 전을 해줄 수도 있고 맞아. 다른 방법을 찾거나 혹은 사실 그 음식 말고 다른 걸로도 채울 수 있는 영양소라면은 다른 걸 먹이는 것도 좋지 않나. 약간 학교에서 특히 아직도 내가 그 김치 관련된 글을 브런치 쓰고 놀란 게 지금도 학교에서는 급식할 때 남기면 혼내는 것도 있고 남기지 말라고 청소시킨 데도 지금도 있다는 거야. 내가 어릴 때 간 건 똑같거든. 나도 김치 안 먹으면 청소했단 말이야. 아이고. 집에 일찍 가야 되는데 청소하느라 너무 억울했거든. 아니면 혼나기도 하고 막 때리는 분도 있었고 손바닥 맞고 막 남기면 벌점 주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걸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 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안 먹게 하는 것과 못 먹는 걸 억지로 먹이는 건 좀 다른 것 같아. 예를 들면 탄산음료라든지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것들은 사실 그 급성으로 몸 안에서 뇌에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극적인 음식들은 확실히 영양학적으로 발달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뇌에 영향을 주니까 나중에 그 습관들이 성인이 돼서도 계속 지속되고 그리고 그 달달한 것들과 지방이 많은 것들이 어렸을 땐 지방세포가 막 크는 게 아니라 이게 지방세포가 여러 개로 증식된다 그러거든. 다르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 비만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뭐 그런 차원에서 못 먹게 하거나 그런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먹기 싫다고 할 때는 주로 아이들의 미각에 있는 미뢰가 좀 더 예민하기 때문에 성인이 감각하지 못하는 약간의 매운맛, 아니면 조금의 더 짠맛, 아니면 익숙하지 않은 뭐 향기, 예를 들면 우리한테는 되게 이런 바다 향기가 되게 익숙하고 입안에 들어갔을 때 저항감이 덜하지만 아이들은 너무 그 미뢰가 발달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감각이 예민해서 그냥 아예 그것을 너무 잘 흡수해 버리니까 그게 더 역하게 다가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수 냄새가 우리에게 3배, 뭐 오이 냄새가 우리에게 3배 이렇게 생각하면은 엄청 쓰고 엄청 향이 진하고 먹기 힘든 음식이 돼버리는 거지. 맞아.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로 안 먹었던 음식 중에서 맛이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은 먹을만 한데 그때는 더 세게 느껴지는 것도 있었고 또 질긴 것도 이게 어릴 때는 아무튼 턱이 발달이 덜 됐잖아. 더 질긴 게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먹으면 그게 더 여러 번 씹어야 되고 삼킬 때도 좀 잘 안 삼켜진다는 느낌이 받았거든. 근데 그런 걸 이제 억지로 먹으라고 할 때 좀 싫었던 것 같고 사실 애초에 그 편식이란 말이 나온 맥락이나 편식을 해서 문제다라는 건 특히 아이들한테 더 많이 아이들한테 더 많이 하는 말인 것 같거든. 어른들은 편식을 좀 해도 뭐 물론 잔소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괜찮은 수준인데 애들은 편식을 하면은 음식을 주는 주체가 본인들이 음식을 준비할 수 없고 어른들이 주는 것만 먹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아이들의 편식을 고치려고 하거나 뭐 먹어야 돼 이건 막 특히 난 저번에 방송에서도 고기를 안 먹는 아이가 나왔는데 고기를 먹도록 막 그 교정 교육을 하는 거 보고 근데 애가 내가 회를 안 먹었고 어릴 때 날거를 안 좋아했듯이 뭔가 비위가 상하거나 안 받으니까 고기를 안 먹는 건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몇 번 더 먹여서 그걸 익숙하게 해가지고 먹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는 걸 보면서 저게 정말 맞는 것인가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도 고기 안 먹는 아이 한 번 나오지 않았나? 누구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아이들에 있어서 비건을 시키려고 부모님들이 할 때 그때 이제 인터넷에서 난리가 나는 것 같아. 그니까 나는 심지어 난 비건이지만 애도 없고 결혼도 안 했는데 비건 한다고만 블로그에 글 썼거든? 댓글에 뭐 달렸는 줄 알아? 아이도 비건으로 기르시나요? 막 이렇게 달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맞아. 여성인 것 같아 보였나 봐. 근데 그게 너무 그거 보면서도 황당하고 내가 비건인데 왜 첫마디가 아이도 비건으로 기를 건가요? 인 거지. 그래서 엄청 걱정하더라고. 영양학적으로 막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애를 비건으로 기른 건 폭력이다. 아동폭력이다.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런 지점에서 영양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돼서 퍼져 있는지 우리가 사실 필요한 영양소 같은 것들은 충분히 다 비건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데도 미역이나 다시마나 김 이런 것들은 B12가 풍부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서 비건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영양학적으로는 쉬울 수 있거든. 맞아. 근데 잘못된 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어렸을 때 학교에서 뭐 탄단지 이런 거 배우면서 들었던 기초 지식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분명히 그 부모도 되게 많은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고 한 결정일 텐데 그걸 너무 쉽게 평가하고 너무 몰아가는 맞아. 그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평가라는 생각이 들어. 특히 그 부분이 진짜 육아와 아이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 약간 남이 아이 어떻게 키우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고 서로가 왜 그걸 이렇게 고나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너무 하고 싶었단 말이다.
편식뿐만 아니라 나도 만약에 나도 어릴 때 뭘 먹거나 뭐 안 먹거나 해도 다 부모님 탓하잖아.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말 막 되게 쉽게 하고 애초에 그 문화 자체가 좀 무례하게 맞아. 그런 거를 특히 먹이는 문제까지도 관여를 응, 하게 응. 되고 알아서 잘 고민해서 먹이는 걸 텐데도 뭐 제일 많이 듣는 말 단백질 어떡해요? 뭐 성장기엔 충분히 먹어야 되는데 양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응. 말을 하게 되고 근데 사실 비건들이 보기에는 애기들한테 우유 집어넣는 게 얼마나 끔찍한 그니까 일인지.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아까 가공식품처럼 햄 먹이고 반찬으로 불고기 먹이고 우유, 어, 치즈 이런 거 아침마다 막 요거트 먹이고 이런 게 난 더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건 맞아.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지식들이랑 그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응.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다 찾아다니면서 왜 육아할 때 우유를 먹이세요 하고 강요하진 않잖아. 막 막 고른 잔소리하지도 덩어리를 않고. 먹이는 거랑 다름없다고 보이는 것들인데, 맞아. 어쨌든 몸에 좋은 것들을 먹이고 싶어서 유기농도 열심히 먹이실 테고 할 텐데, 그래서 좀 남의 자식을 열심히 그분들이 키우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제발 고나리 그만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지난번랑 내가 연결되는 느낌이네. 지난번에 우리가 비건 결혼 음, 얘기하면서 육아 얘기 좀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랬고 비건식 하면서 애들 낳는다. 맞아. 오히려 비건해서 건강해진 경우 되게 많고 병 낫는 경우도 많은데 좀 그런 거 같이 음, 생각해주고 혹시 잘 몰랐다면은 앞으로 누가 비건으로 육아를 하든 혹은 뭐 하지 않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아서 잘 하겠거니 생각을 음, 하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음, 음, 근데 이제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성장기든 간에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이게 편식이라는 이슈가 되게 중요하고 삶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이 먹어야지 이런 것 좀 있거든. 예를 아, 들면은 메뉴 나는 통일. 통일해야지 아니면은 이거 좋은 거니까 먹어봐야지 같이 먹어 막 이런 게 있어서 한 번은 나는 그 상사가 추어탕집을 데려간 거야. 내가 비건이 아닐 때였어 심지어. 근데 비건이 아니어도 사실 알지만 추어탕을 다 좋아하지 않잖아. 나는 해산물도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추어탕이 내가 알기로 막 생선을 바로 갈아가지고 만드는 탕 이런 건데 별로 좀 비위가 나는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그 분위기가 그 다 같이 이거 몸에 좋은 거고 보양식이니까 내가 아우, 쏜다 이렇게 데려가면 다 같이 나랑 내 또래 친구들 약간 눈이 마주치면서 추어탕 먹어봤어요? 추어탕 좋아해요? 어때요 맛이? 막 이러가면서 겁을 먹고 같이 싸나갔어. 음, 근데 음, 결국 나도 음, 먹었는데 뜨거울 때 몇 입 먹을만 했는데 이게 식으니까 냄새가 너무 비린내가 나는 거야 나는 좀 내 입맛에는. 근데 먹다가 남겼어 결국에는. 음. 남겨도 또 혼났지. 왜 이거 비싼 거고 좋은 건 남기냐 이래가지고 진짜 한국은 이거 보양식이다 좋은 거다 같이 먹어야 한다 막 이런 게 있어서 이상하다, 그거. 그걸 안 먹는 게 너무 눈에 탁 튀어. 그래서 사실 음.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랑 같이 신나는 걸 좋아하고 막 눈에 띄는 걸 싫어하거나 잘 어울리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비건을 유지하기 힘들어하는 이유나 혹은 이제 비동주의 혹은 좀 이렇게 플레스테리언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 같아. 너무 채식을 하면 튀어 눈에. 맞아, 음. 맞아. 그런 걸 이제 편식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맞아. 근데 이제 우리가 편식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시기의 시선들이 완전 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비채식인들의 시선으로 어떤 채식을 편식이다 혹은 이거 왜 못 먹냐 이렇게 보는 거고 반대로 비건들이 보기에는 현대인들이 먹고 있는 게 더 편식일 때가 있잖아. 맞아, 맞아. 배달의 민족 보면은 우리가 자주 시키고 제일 검색 많이 하는 것을 카테고라이징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음식 이름으로 딱 하고 뜨는 게 뭐냐면 피자, 치킨, 돈가스, 회, 족발 보쌈. 그런 거밖에 없어. 맞아. 막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평소에 상상하고 있는 음식의 범주 자체가 굉장히 좁다라는 뜻이고 그 외에도 그냥 거리 가까운 거나 광고에서 뜨는 것들 중에 아니면은 지금 TV에서 맛있는 녀석들에서 나온 뭐 그런 것들 화사가 곱창 먹방 하는 거 보고 막 먹고 음, 싶다. 남의 욕망을 욕망해서 사실 먹으러 가는 거거든. 이런 것들은. 그리고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만큼 광고에 많이 노출되고 그만큼 내가 음식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을 많이 뺏긴 채 먹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음식을 즐겨 먹음이라는 게 편식의 정의였었잖아.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배달의 민족이 우리의 편식을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난 하기도 했거든. 음, 음. 그리고 뭐 우리 채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평소에 사는 음식들이 당근, 양파, 파, 마늘 거기에서 깻잎 몇 개, 뭐 상추 몇 개 이렇게 추가하면 사실 몇 개 사는 게 없잖아. 그렇게 생각했을 때도 우리도 이미 되게 자본주의화된 획일화된 음식들을 먹으면서 부족한 영양분들은 또다시 돈으로서 비타민, 멀티비타민으로 채워야 되는 악순환에 이제 고리에 계속 갇히게 되는 거지. 진정 소비 사회군. 나도 소비 관련된 일을 하지만 정말 소비를 시키기 위한 어떤 구조인 것 같아. 따로 영양제 챙겨 먹으면서 또 자극적인 음식도 많이 먹으면서 그래서 살찌면 또 그거 살 빼려고 또 운동도 돈 주고 하고 또 살 빠지는 뭐 효소나 뭐 영양제 또 먹어. 이게 완전 소비만을 위한 굴레인 것 같고 사실 나는 채식을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안 그래도 편식이 심한 애가 채식까지 하면 얼마나 뭘 조금밖에 안 먹으려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말을 들었어. 또 채식 약간 일종의 부모님 보기에 처음에는 채식도 편식으로 보였던 거지. 고기를 안 먹는 거니까 배제하는 선택으로 보이는데 반대로 채식을 해보니까 오히려 옛날에 더 편식했던 게 심했던 거야. 낯선 채소를 먹지 않고 새로운 음식을 잘 안 먹고 맨날 방금 삐삐 말대로 배달도 배달이지만 외식할 때도 늘 먹던 것만 먹었거든? 내가 자주 먹던 건 당연히 치킨, 피자 그리고 무슨 음식을 시켜도 다 치즈가 들어간 음식들 양식을 먹으면 다 거의 치즈 맛으로 먹었던 것 같아. 그 크림 맛, 치즈 맛으로 먹었기 때문에 사실 그럼 내가 먹는 음식 다 그냥 완전 육식성 플러스 유제품 맛으로만 음식을 먹었던 거잖아. 그러다 맞아. 보니까 오히려 채식을 하니까 더 다채로운 맛의 세계가 열린 기분이어가지고 옛날에 내가 편식을 했었구나. 지금 채식을 하기로 한 지금 오히려 다양한 채소를 더 맛보고 좀 제철 채소들의 향과 맛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소스나 향신료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고 이전엔 낯설게 느껴서 안 먹어본 것들도 이제 맞아, 나물이나 혹은 새로운 어떤 채소들 과일들 이런 걸 더 먹어보게 됐거든. 맞아. 본연의 맛도 잘 느껴지는 것 같아. 옛날에 그 치킨과 치즈로만 입맛이 이렇게 맞아. 됐을 때보다 지금 더 입맛이 예민해지고 맛있는 맛을 잘 느끼게 됐거든. 생각해보면 엄마들은 그다음에 왜 할머니 막 이런 위세대들로 올라가면은 밥에 엄청 많은 걸 넣었다? 맞아. 팥이나 조나 뭐 흑쌀? 검은 쌀? 흑미, 현미 이런 것들 다양하게 강낭콩 이런 것들 넣었는데 나만 해도 그런 콩들에 대한 것들을 구하기도 너무 어려워지고 잘 모르고 비건 돼서 이제 병아리콩이나 뭐 렌틸콩이나 귀리나 뭐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밥에도 넣어보고 팥도 넣어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진짜 편식이라는 것이 과연 그냥 채식을 하는 것 자체가 편식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 구조적으로 편식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할 때인 거지. 맞아. 오히려 지금의 어떤 소비 사회 방금 얘기한 육식 중심으로 맨날 치킨, 족발, 보쌈, 돈가스, 회 이런 것만 먹고 있는 게 오히려 편식이고 사실 그거에 벗어나서 더 다양한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자연식물식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못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현대인들이.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청취자들도 우리가 이 편식을 주제로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들으면서 또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와 관련된 댓글들을 또 남겨서 공유해주면 또 편식에 대한 생각을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댓글 꼭 남겨줘. 댓글 남겨주고 다음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고 구독, 좋아요, 댓글 다 남겨주고 많이 공유해줬으면 좋겠어. 고마워. 우리가 지속할 수 있게 댓글 남겨주고 우리는 이만 가볼게. 안녕.